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있어서 도대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미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AI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요, 무엇을 안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 부분은 나는 AI를 쓰고 있어. 그 AI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알 수 있어.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궁금하면은 AI를 통해서 알아봐. 그러면 AI가 내놓은 답변, 그 답변은 AI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AI가 내놓은 답변을 내가 그 답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내가 아는 것인가? AI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HR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알미란 뭐지? 교육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줘. 교육 대상자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럴 때 그 알미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고 AI가 없었다면은 당연히 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가 돼요. 물론 백과사전이 있고 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백과사전의 크기만큼,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책의 크기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가 안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학습을 한 AI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AI를 들고 있으면은 나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AI를 통해서 만든 문서는 내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근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무엇에 대해서 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일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이 합의돼 있어야 된다. 특히 학교도 물론이지만은 일단 제 관심사는 이제 기업이에요. 직장인의 입장에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기준이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설명할 수 있다, 변별할 수 있다, 뭐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러면 충분히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아닌 AI를 통해서 그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AI 답변을 통해서 얻어낸 그것을 내가 암기해서 설명하면은 나는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HRD 담당자 입장, 회사에 있는 이제 인력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 부서에서 그러면 교육 대상자들한테 알미란 그 기준을 뭐로 볼 거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궁극적으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안다는 전제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정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종착점은 결국은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려진 거죠. 그래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지했어요. 사람이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AI가 이제 도래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비록 모르지만 AI는 너무 많은 양의 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당연히 질문하면 답이 나와. 요령도 알려줘요. 또 일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문서라든지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 줍니다. 물론 동영상까지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AI를 통해서 일부는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설명하는 것, 그럼 이거를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AI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 얻어낸 결과물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전혀 겪지 못한 이런 상황을 지금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적어도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뭐 요령을 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교육학에 따르면 인식이 바뀌어야 필요한 것을 느껴야 배우려고 하고요. 모르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물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별개예요. 즉, 우리가 뭔가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에 기대하는 효과는, 목표는, 바라는 것은 인식의 변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 수준의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궁극적인 결과물, 일의 결과물의 변화,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지향을 해야 된다. 그거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AI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AI가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은 엄두도 못 냈던 수준까지도 우리가 할 수,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 알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건 AI 시대의 도래는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밑에 줄에 보시면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불완전하다는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알고 그 안 내용을 행위를 하고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물론 목표치 달성이냐 미달이냐는 변별이 되겠지만 달라지겠지만,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무엇인가 안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아주 명확합니다. 교육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 참가자한테 제공한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가 교육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식의 변화, 학습 수준의 변화, 행동 수준의 변화, 그것에 따르는 일의 결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더욱더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그 이상의 것을 학습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다운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일의 결과의 변화를 지향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AI가 등장한 이래로는 이게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와 지금을 이제 AI 시대에, 현재 시점은 이제 AI 시대를 본다면은 과거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 보면은 모든 임직원들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지향하는,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전산 목표와 연관이 된 전략 과제들을 목표로 배정을 받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AI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더 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인 거죠.
따라서 무엇을 안다 할 수 있다는 그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본다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 그러면 자격증이었어요. 시험 본 결과, 어떤 비교치. 근데 AI 시대에서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갖고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여기까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기대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입사자를 뽑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신규 입사자를 뽑으면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론 AI를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특정한 직무에 관련되는 전문성 또는 도메인이 없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다면은 결국 AI한테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은 극히 제한돼요. 베테랑 임직원들이 AI를 활용했을 때에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과 차이가 클 겁니다. 이 점은 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커요. 그런데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직무 전문성이 낮은데 직무 전문성을 개발하고 싶어. 이때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AI가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입사자 또는 어떤 취업을 하고 희망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직무 경험이 없지만 AI 힘을 빌리면 직무 경험자가 갖고 있는 지녀야 되는 인식, 어떤 지식 또는 뭔가 행동적인 것 또는 만들어야 될 결과물들에 대해서 일부는 직접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은 말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시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회를 준다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외부 도움 없이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AI를 활용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가 제가 AI를 활용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교육자료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각종 이미지도 만들고 AI 등장 이전엔 직접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AI 힘을 빌리니까 혼자서도 스스로 큰 시간 두지 않고 진짜 이 투입되는 시간량 엄청 줄었습니다. 질도 좋아요. 그러면 본연의 내용은 그러면 뭐 퇴보는 아닙니다. 즉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갖고 충분하다면은 AI는 확실히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얻는 데는 큰 도움 됩니다. 투입되는 시간량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원하는 그 품질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안다는 거, 그래 뭔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 플러스 외부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고 그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을 해서 결국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 이걸 안다, 이거를 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 관련된 지식도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네.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네. 이런 조건식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에 대해서 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A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가 나한테 알려준 것을 내가 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한 기준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테스트도 해봤어요. AI가 저한테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한 5가지인가 6가지 테스트 했어요. 그 결과를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데? 라고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AI가 제시한 기준이 맞냐? 그럼 이게 전체로 맞는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안다고, 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각각의 기준의 가중치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는 가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안다고 했을 때의 기준을 필요하다면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또한 AI 힘을 빌리면은 어느 정도 보편타당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예시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AI가 알려준 무엇인가 안다, 할 수 있다의 판단 기준이라면 이 5가지를 기준을 내세운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 이면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복합적인 겁니다.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에 대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AI 관점에 보면은 커트라인을 초과해야 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 자, 두 번째, 질문의 수준 부분인데요. AI와 협업하여 최적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관점에서 보면 도출된 데이터와 상황을 바탕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래야 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생산된 결과가 조직의 기준에 충족되는가? 그러니까 뭔가 알고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이 회사가 원하는 기준에 충족하는가? 여기서 많이 커트라인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 끝은 이겁니다. 자,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 만든 것이 이례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기준을 초과되는, 기준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균질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향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은 AI 시대에 있어서 이런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암이라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신입에 보면은 경험이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보면 다 모른다, 할 수 없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역할로 봤을 때 무언가를 알고 할 수 있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 뽑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망설여지는 거죠. 왜? AI 시대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면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니까 직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네?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네? 근데 신입은 그게 없네? 그럼 없는 걸 키워주려니까 이것도 코스트라는 관점이에요. 뭔가 회사에서 투입을 해야 돼, 뭔가를. 비용이든 시간이든. 그렇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경력자,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AI 힘을 빌리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걸릴 확률이 높아요. 5번 같은 경우에. AI 시대 이전에 매번 균질되게 고성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원하는 결과물을 척척척 이렇게 매번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AI 시대라고 그게 뭐 쉬워지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두에게 이 5번의 질문, 이 기준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기준인 건 맞다. 그래서 꼭 이것만큼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례적인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걸 균질되게 반복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다는 것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 찾아서 실행을 하고 원하는 결과물 만들고 그것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피드백하고 내죠. 여기서 피드백은 갭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찾아서 극복해내는 것, 그런 노력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것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회사 입장에 보면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 그 기준이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 할 수 있다는 기준이야. 보편적인 기준이야. 과거보다 크게 업이 된 거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는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AI 시대에서 AI 도입은 분명히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은 크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니어들,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유리한 조건인 건 맞다. 근데 역설적으로 경험이 없는 전문성이 낮은 신규 입사자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무엇인가 알아, 뭔가 해낼 수 있어, 그것을 나름대로 능하다는 AI가 있으니 AI를 활용하면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뭐냐? AI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움직이면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게 인간 본연의 역할인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AI가 있으니까 내가 할 거 없네, 난 손 놓고 있어도 되네, 이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행위, 그것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단독 찬스예요. AI가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의한 책임이라는 얘기는 신상필벌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사람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I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의 옵션, 여러 가지의 방안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결정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행위를 하는 거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신규 입사자가 참 쉽지는 않죠. 그럼 베테랑이 유리한 거냐? 베테랑 입장에서 이제는 실제 행위로 구현을 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기 일은 자신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해서,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게 뭡니까? 바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무엇에 대해서 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의 뒷배경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혼자 일하나? AI 써라,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니까 이제 전문가다운 그런 직장인의 모습,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로 이제 맞이하고 있다. HRD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은 HR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산 목표 달성에 뭔가 기여하는 거. 전산 목표와 연관된 전력과제 달성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퍼포먼스의 향상을, 이게 사실 HRD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에 AI가 없을 때는 흔히 얘기하면 몸빵,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그 편차가 큰 거죠. 근데 이제는 뛰어난 AI가 있네?
AI를 활용하면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향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급격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행동 변화라든지 실제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에 도움되는 교육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교육을 위한 교육, 교육 행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게 아니라 결과,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근데 그게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성과 향상에 도움되는 교육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먼저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란 뭐지? 그 기준은 뭐지?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 이 AI를 통하니까 저는 이제 챗 GPT를 활용했는데 충분히 이게 타당하네 할 정도로 알미에 대한 개념과 기준과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 활용하면은 나는 특정한 분야에 알고 있어 라는 그 테스트를 AI가 해줘요. 그리고 결과물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